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광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코로나가 가을에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네. 아니면 뭐 가을에 해도 힘이 좀 빠질 거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또 어떤 데는 지금 코로나가 네. 기온하고 관계 없는 것이 네. 거의 입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굉장히 제가 다양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의료계 있어요. 내부에서 예측하는 예.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예.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게 이제 그 스페인 독감도 첫 번째 웨이브, 퍼스트 웨이브보다 세컨드 웨이브가 훨씬 더 피해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1차 휩쓸고 네. 가고 2차 휩쓸게 갈 때 더 셌다는 거예요. 심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을에 이게 더 창궐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다수는 이게 1년 내내 예.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마치 지금 독감 약이 있고 예. 독감 예방 접종을 매년 하지만 독감은 매년 유행하잖아요. 예. 겨울에. 예. 겨울, 봄 이때 유행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한 코로나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종식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참 기온이 올라서 그렇다 그러면 이미 이제 더운 나라들이 많은데 네. 아프리카에도 지금 좀 많이 있더라고요, 환자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였어요.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면 전염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예. 예측을 하는 분들이 예. 꽤 있는데. 그러니까 춥고 건조할 때 이제 유행한다. 네. 예. 전염력이 지금 현재는 2.5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뭐 1.1 이하로. 네. 그래서 굉장히 드물게 전염력이 약화된다라는 이제 이거 현재도 이것도 가설입니다. 가설. 예. 그런 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사망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그 의료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확 번지면 어마어마하게 사망을. 아프리카는 뭐 진단 검사를 별로 안 하니까 네. 검사 안 해도 사망률은 엄청 사망률은 좀 생기고 있겠죠. 네, 네. 엄청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또 아이슬란드의 네, 네, 그 연구소에서는 네. 변이가 한 40가지 종류가 아, 이제 나오더라. 네, 네, 그리고 이제 변이되면 네. 이제 더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또 변이 상태에서 힘이 더 빠질 수도 있다. 뭐, 그렇죠. 뭐 다양한 해석이 네. 지금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번에 중국에서 발표한 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변이된 게 한 143개가 확인됐다. 예. 뭐 그런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예. 변이를 확인했다고 나오는데, 예. 이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특성이 DNA 바이러스보다 1000배 이상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변이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DNA는 가닥이 2개인데 네. RNA는 한 가닥으로만 네. 되어 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변이가 더 잘 되죠. 예, 그러니까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이 핵산, 리보 핵산이라는 걸로 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변이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변이가 잘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변화하면 이 성격이 바뀌느냐, 바이러스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바뀔 수도 수도 있고 어느 부위가 변이가 일어나에 따라 다 틀려지죠. 예. 그러니까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아예 예. 독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변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독감을 우리가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매년 독감은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 왜 또 내가 독감에 걸렸지?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럼 변이 된 거죠. 그 그렇게 독감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예.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예. 이 변이라는 부분이 정말로 예측 불가하다. 예, 예,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이 동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꽤 있으세요. 예. 앞으로 계속. 코로나와 같이 네. 계속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 네. 참 별로 동거하기 싫은 거하고 네. 동거를 해야 되네요. 근데 이제 이걸 실제 치료제하고 백신을 개발하려면 이 바이러스 지도가 완성이 돼야 바이러스 지도 이제 완성과 상관없이 예. 백신은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예. 아무튼 최단기간에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어도 예. 1년 이상, 지금부터 1년 이상 걸린다고 예. 봐야 되고 보통 정상적인 기간을 걸면 5년 이상이고. 그 일단 뭐 알아야 예. 그걸 백신이나 치료제가 거기에 적합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는 거랑 별개로 이 어떤 알면 더 좋겠죠, 연구할 때. 아니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치료약이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만듭니까? 예전에 지금 예를 들면 예.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지금 중증 환자 우리나라 중증 환자 쓰고 있잖아요. 말라리아 약이라는 네. 거. 예. 그게 그 DNA 게놈을 안다고 RNA 게놈 지도가 있다고 그걸 쓰는 건 아니죠. 예. 단지 이제 어떤 거에서 착안을 한 거냐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약제가 예. 그 류마티스라든지 예. 루푸스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제들도 쓰여요. 예. 그러니까 말라리아에만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억제하는 효과가 하이드로클로로킨에 있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나 루푸스에 사용을 해서 효과를 봤는데 예. 지금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서 중국에서 최초로 하이드로클로로킨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스톰,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약을 찾다 보니까 클로로킨 제제를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약제 네, 찾는 네, 건 네,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예. 최근에 기적의 신약이 예. 기적의 약이 있다. 예. 그게 바로 하이드로클로로킨이에요. 자, 그래서 네. 이런 약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이래저래 해보는데, 네. 근데 뭐 지금 일주일 안에도 만들어진다. 이제 기존에 있는 약을 가지고 어떤 게 네. 좀 이렇게 네. 이 바이러스 균에다가 네. 좀 이렇게 넣어보고 물질을.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가 약을 어떤 약물이 있으면 단계가 있죠. 예. 제일 처음에는 인바이트로,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예.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걸 바이러스를 죽이는 감소시키는 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고 시험관 안에서 예. 그 다음에는 동물을 상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상대로. 마지막에 사람을 네. 하고 그러겠죠. 네. 자, 근데 이제 한국에 네. 지금 확진자가 확 주는 거, 어제도 뭐 104명인가 늘어났다고. 요즘 뭐 네. 개의 몇십 명 아니면 네, 100명을 100명 넘기면 이하에다가 이제 100명 안팎 싹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는 네. 느낌인데, 네. 그 전에 이제 한때 하루에 뭐 한 900명 가까이 늘고, 네. 그 뭐 기본으로 한 500명은 기본이었는데, 네. 갑자기 확 줄어든 데는 이거 검사를 아주 그냥 기준을 검사를 바꿔서, 예. 정부가 저는 이제 정책을 바꾼 걸로 확실히 느끼는 게 검사량을 줄이는 걸 보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뽑을 때 사례정의라고 그러는데 사례정의가 6번째까지는 의사가 우한 코로나가 의심되면은 예. 그 PCR 진단 키트를 예. 이용해서 예.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를 하게 했는데 예. 7차 사례 정의가 어떻게 3월 2일 날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 원인 미상의 폐렴을 동반한 환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폐렴 증세가 있어야, 그렇죠. 폐렴이 확인이 안 되면 검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증상이 80%가 넘는데, 네, 증상 경미한 경우가 80% 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검사 대상이 안 돼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
이거의 약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사례 정의를 이렇게 하면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폐렴이 엑스레이 상으로 폐렴이 있는데 엑스레이 찍어서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환자들이 안 나오냐면 노인이거나 예.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예. 탈수가 심하거나 그러면 엑스레이 상으로는 폐렴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PET-CT를 찍어야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 다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경증 환자가 80%인데 경증 환자 80%는 아예 제껴놓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검사 대상에서 제껴놓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조절하고 있다. 환자 수가 이렇게 폭증하지 않고 잘 조절되고 있다라는 국민들을 그 안심시키는 메시지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어차피 결국은 이게 완전 통제는 불가능하고 피해 최소화를 하는데 목표를 둬야 되겠다. 피해 최소화의 목표를 3월 2일부터 그 사례정의를 바꾸면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했다. 그렇게 봐요. 지난 주말에 보면 뭐 정세균이가 나와가 4월 4월 6일 계약 6일까지 이제 다 2주간을 우리가 엄격하게 하고 뭐 체육, 유흥, 종교 시설 다 좀 지켜라. 안 그러면 행정명령을 복지부 장관 명령으로 내려서 처벌하겠다. 뭐 이러는데 총선이 4월 15일이고 총선 한 열흘 전쯤에 이제 2주간 엄격하게 했어. 그 다음에 더 작게 했어. 이제 나오는 숫자가 별로 미미하다. 사실상 이제 거의 진압이 되어 간다라고 하면서 총선 치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딱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걸 3월 초쯤에 입장을 이제 바꿔가 계속 줄여오면서 이걸 관리하고 있다 이래 보는데. 그렇습니다. 자, 숫자를 작게 검사해서 만약에 이걸 미국이나 유럽들은 할 일이 없어서 이걸 검사해서 확진자가 몇만 명씩 늘어났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정부가 만약에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어차피 걸려서 사는 놈은 살고 죽는 놈은 죽는다 내버려 두면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정부가. 1%만 죽는데도 한국에 5천만 명 중에 1%면 50만 명이 죽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생산 지수가 2.5로 생각이 되는데 그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그 확률이 더 줄어들죠. 그래서 거점만 적발하고 그냥 이 지도새도 모르게 퍼져가고 있는 그냥 개인 대 개인의 이런 소수 감염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 중에서 뭐 죽는 사람 있으면 뭐 음성화 해버려도 되고 나머지 뭐 또 병원에 오는 사람 중에 폐렴이 있으면 검사해주고 아니면 안 해야겠다. 그렇죠.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질본이 아니라 중앙임상위원회가 또 그때 맞춰 60% 뭐 감염 운운하면서 이런 것도 결국은 이 정권의 전략이 이제 검사 숫자를 줄이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폐해가 별로 없는 것처럼 하고 바짝 좋았다가 선거 전에 이제 풀면서 별일 없다. 정상화된 것처럼 이게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선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결국 시진핑이가 지금 한 달 전에 했던 거를 한국이 그 2달쯤 뒤에 지금 맞아요. 시진핑이가 2월 중순 말에 걸치면서 2월 20일께 전으로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4월 한 총선 직전에 그렇게 가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시진핑이하고 문재인하고 지금 이걸 끝내는 방법도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중국에 지금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있죠.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건데 그 사람들에게 별 신경을 안 쓰면 그냥 개별적인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실상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 다 알려준 거죠. 그럼 제가 여기에 지금 한국의 의문이 문의 확진 검사 능력이나 드라이브 스루 능력, 즉 환자를 잡아내는 능력이나 그 장비 기술 테크닉 등이 세계적이고 통제 능력이 세계적이라면서 자랑은 그래 하면서 실상은 한국에 실상은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거죠. 실제로 그 타겟이 중증 환자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거기에 타겟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이 아마 중국에 어떤 특별 시찰단을 보내서 진중이잖아요. 네. 너네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싹 없어졌냐? 네. 같은 위로의 다른 나라들은 난리인데 네. 너네보다 깨끗하고 너네보다 훨씬 더 위생적인 유럽과 미국이 난리인데 너네들은 지저분한데 왜 갑자기 다 사라졌냐? 네. 하니까 실제 우리 비법은 이거야. 알았다. 니만 알고 있어. 딴 데 말하지 마. 네. 그러고는 이제 지가 줄이면서 네. 줄이니까 잘 또 제압했다.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 어떻게 9,000명까지는 이래가다가 9,000 되기 직전부터 8,000명 대에서 싹 꺾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확실은. 검사를 안 하면 지금 현재 그 검사 기준으로 따지면 경증 환자는 다 검사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경증이 있는 환자들은 검사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증만 검사하는 거예요. 우한폐렴은 없다면 없는 것이고 있다면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셈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솔직한 이야기로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예. 정교 예배는 못하게 막으면서 클럽에서 젊은이들이 클럽에서 노는 거는 왜 안 막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표 중에 자기들 표가 좀 많이 있다 보고 그렇게 그래서 했다가 그럴까요? 포차도 그 너무 클럽처럼 놀던데 텔레비전 보니까. 예. 참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보면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을 하루에 뭐 1,200명까지 컨트롤해서 공항에서 네, 이렇게 이제 이틀간 네. 그 사람들을 이제 임시 네. 대기 시설에 넣어서 네. 다 검사하고 보내고 하겠다 하더만은 하루 만에 1,400명, 200명 넘었는데 네. 목표보다 손 들어버리고 한국 사람은 집에 가서 자가 격리하다가 해당 보건소에서 하라. 그러니까 근데 보건소에서 지금 난리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현재 보건소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그 전염병이라든지 공중 예방 이런 정책을 펴는 기관 말단 기관으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건소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그 선심 쓰는 창구가 돼가지고 예. 진료를 엄청나게 해요. 예. 진료하는 곳이에요. 예. 병원이 그냥. 아, 그렇죠. 작은 그러니까 병원이죠. 지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누가 가서 3일 만에 그 입국자들 그 자기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3일 만에 그 우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보건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3일 안에. 예. 현재 실상을 모르는 거죠. 그 보건소는 실제로 진료는 이제 안 하고 예. 진료는 모두 안 하고 예. 공중 예방, 이 전염병 관리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감염병 전문 병원 그 각 지역별로 도립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감염병 전문 병원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그 인력을 계속 충원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역학 검사하는 역학 검사관들도 평상시에 대우를 좀 잘해줘서 예.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예. 이번에 대부분 역할을 한 게 공중보건의가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은 길게 갈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17세 소년의 그 죽음에서 보듯이 네. 뭐 오마이뉴스에 광주에 뭔 의사 한 명이
예. 안타깝지만 매뉴얼대로 했다 이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세월호를 보고 만약에 예. 안타깝지만은 예, 예. 그 뭐 사고다. 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교통사고다. 예. 이렇게 말하면 난리 그렇죠. 지랄들을 난리가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매뉴얼에 빈 공간이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호흡기 계통에 급성 환자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예, 그 사람이 진단을 받아가 예. 확진을까지 나오기까지의 시간 동안에 병이 확 진행돼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격하게 특히 그 사이토카인 스톰, 사이토카인 폭풍이 벌어질 때는 굉장히 격렬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병 진행 속도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진단 키트가 오류가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진단 키트에서 그 애가 음성으로 나오면 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음성으로 나오면 오히려 예. 그냥 입원을 시키죠. 음성 나오는데 할까요? 음성 나오면 이번에 시키죠. 아니, 양성 나오면 양성 나온 대로 음압병 진행도 가고 음성 나오면 음성 나오면 입원이 되는데. 예. 근데 검사를 자체를 지금 얘가 못한 기간이 문제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침에 갔다가 13일 날. 그러니까 저녁에 가가지고 예. 그 6시에 끝나버렸어요. 선별 진료소가. 그건 12일 날. 예. 그래가지고 검사를 못하고 하루를 넘겨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때 검사를 했겠죠. 그럼 아침에 했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아직 안 나왔다고 차에서 수액을 맞았잖아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해열제 주고요. 예, 예. 그리고 수액 맞고 난 다음에 그 병원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갔다가 예, 예. 집에서 너무 상태가 갑자기 혼수 상태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병원 되게 데리고 가니까 부릅니다. 이제 저쪽에 영남대 병원에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가는데도 아버지 탓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의식을 잃은 애한테. 예, 예. 그러니까 애는 병원 입구도 못 들어가고 앰뷸런스도 한번 발도 못 올려봤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매뉴얼에서 뻔뻔한 거죠. 공백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안타깝지만은 어떻게 의사라는 사람이 그거는 아무튼 그게 매뉴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 사항을 보완을 빨리 그때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허점이었죠. 매뉴얼의 허점. 예. 그러니까 가운데 붕 떠버린 거예요. 예. 검사 결과가 안 나오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예. 그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아침 9시까지 그 사이 동안에 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자, 그러면서 내가 아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가 네, 뭐 음성으로 나아가 예. 그냥 얘는 예. 그건 아니야. 우한 폐렴은 아니야. 예. 그냥 폐렴이야. 그러면 이번에 가게 되면 근데 이 우한 폐렴하고 일반 폐렴은 네. 치료나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균하고 저 바이러스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한 폐렴 치료 방법이 세균성 폐렴으로 확진이 되면 항생제 위주로 써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라든지 우한 폐렴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도 바이러스성 폐렴이라고 생각하면 항바이러스 제제를 위주로. 근데 지금 저 소년의 죽음에서 봤을 때 네, 네. 죽었는데 아직도 정부 쪽에서는 세균성 네,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폐렴이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아닌다고 이야기하는 의사분들은 바이러스성 소견이 네, 강하다. 네, 네. 바이러스 이후에 세균이 나중에 들어왔을지는 몰라도 바이러스성이다. 보여요. 예. 왜냐하면 그 랩상 실험 그 혈액 검사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이토카인하고 연결되면 네. 급속하게 진행이 돼 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초반에 이 바이러스냐 세균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단 키트가 양성으로 나오면 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성으로 우한 폐렴이라고 집중 치료를 하겠지만 네. 이게 음성이라고 나오면 음성으로 나와도 바이러스성인지 세균성인지는 구분을 하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 소년 혈액 같은 검사로, 경우 혈액 검사로 근데 저 소년 같은 경우는 죽고 나서도 지금 결론이 다르잖아요. 근데 바이러스성이 준해서 치료했죠. 아니, 그래서 여기 이제 의사들이 했지만은 네. 만약에 네. 무한 코로나에 준해서 거기 영남대학교의 의사분들이 나름 그래도 사명감이 있어서 계속 그냥 얘는 맞다 맞는데 왜 음성이 나와 하면서 치료라도 마지막에 이미 떼늦었지만 네. 했지만은 근데 뭐 그러지 않고 매뉴얼대로 하겠다고 하면 얘는 음성이야 나는 뭐 얘는 그냥 세균 치료만 하겠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고 왜냐면 그거는 바이러스성 폐렴하고
세균성 폐렴은 혈액 검사상으로 아니 근데 판별이 돼요. 근데 죽었는데 혈액 검사를 그럼 갖고 오면 얘가 뭘로 죽었는지 알 건데 쟤들은 세균으로 죽었다고 아직도 그러니까요. 우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네. 벌여놓고 국민들 보고 그게 지금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틀리거든요. 혈액 검사로 나오는 게 예. 세균성하고 바이러스성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리고 PCT 상으로도 좀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네. 해당의 그 사람을 치료했던 전문가의 소신을 존중해서 네. 그게 뭐 기계 가지고 양성이냐 음성이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는 우한폐렴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한폐렴으로 진단하는 게 맞죠. 진단하는 게 맞는데 네. 중국도 한때는 그렇게 돌았잖아요. 의사소견을. 왜냐하면 지금 미국 FDA의 그 자료를 보니까 진단 키트에 음성이 나와도 그게 그 병의 임상 양상을 보인다면 그걸로 진단하는 게 맞다라는 그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예. 미국 FDA에. 예. 그러니까 진단 키트가 양성이라고 나왔다고 무조건 그 병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설사 음성으로 나와도 예. 그 병에 해당되는 다른 검사 결과들이 해당되면 최종적으로는 치료한 의사가 예. 진단을 내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우한 코로나 진단 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우한 코로나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양성으로 보일 수 있는 쪽에 네.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정이라고 하고 네. 이걸 갖다가 음성이라 해놓고 네. 그러면 얘가 왜 죽었는지는 부검도 안 하고. 부검을 해야 되는데 부검도 안 하고 끝. 네. 그리고 이제 죽은 뒤에 곧바로 화장시켜버리고. 화장시켰는데 네. 돈까지 나왔다면 수백만 원.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그 편안하게 이제 고통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부검을 했으면 우한 코로나 혹시 이제 실제로 나왔으면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 치료비 안 내는 거잖아요. 치료비도 안 내고 또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거죠. 네. 왜? 부검을 해서 네.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잡아떼고 정부가 여기에 저렇게 강하게 방어하려고 한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7세 소년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공포나 이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점에 보면 폐혈증이라고 죽은 뭐 배우도 있고 예, 그것도 또 아프리카 TV에 네. 또 그거 하던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슬그머니 이 친구 죽고 난 다음에 다음날 뭐 26세가 뭐 네.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어쩌고 저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무실에 제보 들어온 뭐 67년생 예. 김응식인가 하는 분은 IPTV 기사가 발견했어요. 그거 격리 해제된. 오늘 기사로 봤어요. 예. 오늘 제가 신문에서 그 인터넷 기사가 방문해서 발견했다. 예. 그분이거든요. 예. IPTV 기사래요. 예. 그런데 입에 거품을 물고 입에 피가 났고 예. 뭐 온쪽 토해놓은 게 있고 예. 역한 냄새가 났고 예.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소방서 신고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었다고 회사에서는 공유했대요. 예. 그런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기사가 하루가 지나도 안 나오니까 예. 18일 날 그랬는데 19일 날 예. 근데 아니라고 뭐 답할 수 없다. 왜 가족도 아닌데 그걸 묻냐. 예. 신고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는 이제 24일 날 예. 6일 만에 예. 아침에 죽었다. 예. 신천지고 뭐 예. 격리 해제됐는데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견하고 싣고 가는 과정을 본 사람은 죽었다고. 예. 그래서 파티마 병원으로 갔다고까지도 워딩을 정확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서 공개를 했죠.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6일간 있다가 이제 24일 날 아침에 죽은 것처럼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산 사람 죽은 사람을 구별을 못 했겠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발표도 시간 타이밍을 봐가면서 하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누적돼서 적당할 때 공개하고 적당할 때 덮느냐 이런 지금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치적이거나 선거나 이런 영향력을 의식하면 이것도 범죄다. 아, 그렇죠. 예. 실제로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 하나인데 예. 진짜 소중한 생명인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상황 절대 만들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